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며칠 비가 와서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날씨도 19도고 하늘 색깔이 그래도 파란 편이라 가지고 오늘 활동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외근도 멀리 나갔다 오고 지금 외근을 나가는 길인데 청계천변이 좀 막혀가지고 제가 영상을 켜봤습니다. 지금 한 3, 4일째 일본의 유명한 작곡가죠. 피아니스트 유이치 사카모토가 쓴 책을 제가 며칠째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자기 인생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막 글로 막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많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은 본인이 인생에서 피아노를 직접 소유한 거는 2번밖에 없다고 해요.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시는데도 어렸을 때 8살인가 피아노 배웠을 때 그 피아노 외에 60살 생일 선물로 와이프한테 받은 피아노, 그 2개밖에 피아노를 소유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 다니면서 피아노 이제 연습하고 학교나 뭐 연습실에 있는 피아노를 계속 사용을 하셨겠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분은 이제 어떤 독특한 그런 본인만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게 실전을 통해서 배운다.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은 연주를 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피아노를 막 연습을 하는데 삼중주라서 뭐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뭐 같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연주를 하다가 본인이 초반에 본인의 막 그 필에 30분 동안 연주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연주 협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벙쪄가지고 그걸 쳐다봤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본인이 어떤 몰입해가지고 피아노를 막 치는 분이고, 굉장히 감동 깊게 피아노를 연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이제 그 연주에 그 연주를 관람했던 분이 악보를 좀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악보는 없다, 즉흥 곡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뭔가 필이 충만하신 분이죠. 제가 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에는 실전을 통해서 배운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 영업을 하더라도 OJ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On the job training. 회사 안에 회의실이나 교육장에서 아무리 이론을 많이 가리켜도 직접 자기가 서툴게 콜드콜 한번 하거나 고객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거절을 당하더라도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거절 속에서, 영업 환경 속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뭔가 완벽하게 뭔가 준비가 되면 그제서야 영업을 나가겠다든지, 나는 준비가 덜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전화할 때가 아니야, 고객을 만나러 갈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경력도 별로 없는데 전속을 제안해서 건물주가 나한테 건물 맡아서 해보라고 전속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기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면서 영업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속을 이제 긴밀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두려움의 벽이 깨지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와 비교도 되지 않게 일치월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로서 업무를 계속 배워나가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보충하고, 선배한테 배우고, 이론은 이론대로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 실전을 계속 이어나가서 말 그대로 OJT On the job 트레이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은 책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야구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이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런 감이 섰을 때 그걸 어떤 구간에 들어왔다, 존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텔레마케팅을 하나 예를 든다면, 텔레마케팅에 그냥 전화 들고 그냥 전화한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콜드콜이에요. 콜드콜은 말 그대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 거는 전화예요.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 굳이 표현하자면 부동산에서는 고객 발굴이라기보다 고객이 될 수도 있는,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첫 약속을 잡는 전화기 때문에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지, 이 사람이 내가 A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고 B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이런 시나리오를 짜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시나리오 짜진 거를 처음에 리딩하게 하고, 저희가 연극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처음에 대본 리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본 리딩을 하듯이 스크립트 리딩을 하고 동료들끼리 같이 리딩하면 더 좋죠. 그리고 롤플레이를 합니다. 여러분, 연극이랑 똑같아요. 영화, 연극 배우들이 리딩할 때 자기 혼자 리딩하는 거는 집에서 연습을 해오는 거고, 연습해온 다음에 롤플레이를 하죠. 롤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나와 상대방의 합도 맞춰보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도 돼서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기본 스크립트를 나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실전에 투입돼서 전화를 실제 고객한테 해보고 거절을 당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거절을 당하는구나, 두 번째 Alt2, Alt3의 스크립트를 활용했더니 거절을 덜 당한다. 자, 그러면 포석을 둘 때 A라는 질문을 내가 했을 때 날라올 반응에 대해서는 A-1이라고 대답을 하고, B라는 질문을 했을 때 B-1, B-2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잡고 고객을 만나고, 만나다 보면 그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면, 거절을 아무리 당하더라도 거절당하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진짜 손님과의 접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능수능란해졌을 때 야구 선수들이 어떤 구간에 들어왔어. 그 구간이라면, 내가 야구 선수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어떻게 던지든 간에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던지는 거, 그리고 어떻게 공이 날아오든 간에 저 정도면 내가 쳐가지고 안타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감을 만들어내는 그 존의 구간에 들어올 정도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숙달의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 그 짓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신입들이 있거든요. 신입들 중에서 내가 언제까지 그 짓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볼 때, 그 기간을 단축하고 싶으면 연습을 더 많이 하세요. 롤플레이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5통 하루에 하는 사람과 10통 하는 사람과 50통 하는 사람, 저는 제일 많이 했을 때 한 150통, 200통까지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50통을 한 사람과 5통을 한 사람이 어떻게 약속 잡을 수 있는 숫자가 똑같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할 만큼 다 해보고 숙련도가 생겼을 때, 그 숙련도가 어느 정도 빠른 시기 안에 도달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짓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업무량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시간만 늘어났을 때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빡셀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일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본인이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자문해 보세요. 내가 돈이 벌리고 있는데 계속 노창희 같은 그 코치가 이런 일을 하라고 계속 푸시하는 건가?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계속 푸시하나?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과도하게 무리하게 푸시하는 거라고 본인이 반문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벌리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벌려. 그러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있거나 업무량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물어봐야 돼요. 제가 요즘 몇 달째 돈이 안 벌리고 있는데 입사해서 한 100일 정도가 되면 그래도 돈을 벌 거라고 코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왜 첫 계약도 못하고 계약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네가 100일 동안 어떤 업무를 했니? 어제는 뭐 했니? 지난주엔 뭐 했니? 전속 제안을 일주일에 몇 건 내렸니? 하루에 콜드콜을 몇 개 했니? 건물 파밍 하는 지역에 나가서 건물주 하루에 몇 명이나 만나니? 이런 걸 제가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물어봤을 때 100이면 99.9%는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은 그 활동량이 아주 깨알처럼 작아요. 돈이 당연히 안 벌리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는 사람 숫자가 적은데 돈이 벌리겠어요? 커피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잔 파는 사람이랑 100잔 파는 사람이 매출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영업은 더 정직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숨이 목에 턱턱 탈 정도로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유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이 얘기하는 존의 어떤 성공의 구간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내가 뭔가 성공만을 바라고 있다? 이러면 그거는 도둑놈 심보라고 제가 늘 얘기하기 때문에 돈이 안 벌리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수행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연주하는 그 시간 말고도 무수히 많이 연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연습 시간에 연습 양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실전에서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일 때 기본적인 교육을 회사에서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무수히 반복하고 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반복하고 그걸 실전에서 고객한테 써보고 입사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접촉해서 거절당한 고객이 비록 내 손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안 된다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한 손님을 찾기 위한 두 달간의 과정이었다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해야 되는 그 정도의 내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버틸 힘이 없다? 그럼 영업을 하면 안 돼요. 빨리 취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거는 취직을 한다고 해서 이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성격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뭔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탁월한 뭔가 성과를 내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월급쟁이가 아닌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것과 뭐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이달 좀 열심히 안 했다고 하더라도 월급날 월급이 나오는 월급쟁이나 공무원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생활을 그래도 이어는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충분한 돈을 벌 만큼 넘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러시면 취업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과의 미팅 장소에 거의 도착해 오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